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다행히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지금 금요일 녹화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금요일에도 좀 하락을 했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모처럼 4%라는 큰 반등을 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독 한국 증시만 안 좋아요. 우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잡고 있었는데 쭉 흘러내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양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또 안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한두 달 동안의 상황은 미국의 정권, 미 정권 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유독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과도 관련된 상황이고요. 1,400원을 환율이 넘었었죠. 훌쩍 넘었었죠.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러니까는 수출 중점에 국가들한테 많이 불리하고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나치게 좀 이게 우려라는 부분이 무서운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 우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패닉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심리적인 패닉까지 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다지 한국 주식시장이 유리할 만한 뉴스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뭐 미국은 이미 선거가 끝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한국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대선에 어떤 정권이 될지도 모르고, 누가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와중에 뭐 금투세에 대해서는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하지만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또 증시가 안 좋으니 안 한다.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계속 뭔가 금융시장에 불안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변동사항들이 변수로 남아있단 말이죠. 불확실성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그걸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보다도 기업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 정치적, 정책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그런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가 오히려 과거에 있던 그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앞서갔다. 그런 게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주된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크게 다행스럽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뭐 참 민폐 삼성전자 그런 얘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뭐 요즘 사망전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니까는 4.68%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었죠.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었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고 그런 와중에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오늘 상승 종목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모처럼 상승 종목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니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들 흐름들도 또 다시 신고가 향해서 올라가지고 있고 뭔가 활기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번 주에 모처럼 원전 관련주들도 좋고 모처럼 또 SK 스퀘어도 크게 반등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바이오 종목들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폭락했습니다. 사실 지금 기술제휴사
머크사가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상 이제 거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기업 간의 분쟁들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왜 유독 하필이면은 알테오젠이 15%나 하락할 만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IR 했던 어, 펩트론은 25%나 하락했습니다. 그냥 별 악재도 없어요. 우리가 악재라고 보기 뭐 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지금 쑥쑥 나가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고, 특히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보물창고였던 알테오젠이 이번 주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는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테오젠은 이런 시련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강한 반등으로 나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시가총액 1위를 괜히 차지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바이오 종목들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바이오 종목들이 유독 떨어집니다. 그럼 왜 유독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바이오 종목들이 떨어지느냐? 최근에 여러분들 반등하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정권 수혜냐 피해냐에 따라서도 반등을 하지만 올해 낙폭과대주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낙폭과대 종목들로 왜 수급이 들어갔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은 악재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주들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작은 악재는 뭐 악재 없는 회사들 주가도 막 떨어지는데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수급의 유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급의 유출. 그러니까 뭐 재료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수급의 유출, 수급의 이동. 올해 아마 펀드 실적이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종류의 펀드 매니저들이 존재를 하죠. 한국에도요.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을 향한 뭐 글로벌 주식시장 통틀어서 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섹터로 따로 묶여서 어떤 종류의 해외 펀드도 있을 거고. 연말 준비해야죠. 제가 볼 때는 연말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처럼 수익 많이 난 종목들 없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더 올려주는 요인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그런 한국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인사에 대해서 뭐 백신에 대한 어떤 음모론을 제시하는 그런 인사를 뭐 발탁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본 집행이 있을 거다 미국 정부에서. 그렇다면은 또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바이오 쪽에는 정부의 지원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들, 약간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지 않나. 한국 주식시장의 건덕지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해서 이런 폭락이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하락한 종목들,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수익 확정을 하고,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손실폭을 줄이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나. 연말 대비해서 이미 그게 시작이 된 흐름이었다고, 미리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게 바이오주들이 끝났다라든지, 바이오주들 흐름은 이제 한물 건너갔다라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나 성장에 대한 어떤 향후 문제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런
연말 보너스를 위해서 어떤 평가, 보통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계약직으로 존재를 하는데 뭐 계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 계약 조건들을 맞춰놓기 위해서 어떤 수익률 플레이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뭐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씩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데 좋은 종목들은 좋은 대로 쭉 가면 좋고 안 좋은 종목들은 그냥 안 좋은 대로 쭉 가면 되는데 항상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알테오젠도 뭐 큰 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또 그동안 부담스러워서 매수 못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려보다는 우리는 좀 더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HLB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이오주들 중에서 HLB입니다. 왜 HLB가 유독 눈에 들어오냐? 문제가 해결이 됐죠. 시장 HLB가 하한가를 치면서 그동안 원래 바이오 탑이었단 말이죠. HLB가 바이오 탑이었던 HLB를 밀어내게 된 게 알테오젠인데 그 계기가 된 이유가 있죠. 미국 FDA 승인에 있어서 중국 이게 병행요법, 항암 병행요법인데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겼죠. 중국의 그런 공장에 대한 어떤 이것도 사실은 뭐 무역 분쟁하고 어떤 선에서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 없다는 평가가 근데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시간이 그 시간이 거의 뭐 5개월, 6개월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이 갈 때 HLB는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했을 때 그 이전 주가를 이미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도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데 모처럼 그 와중에 바이오주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이요. 원래 대장은 HLB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뺏어 오던가 어쨌든 지금 경로는 HLB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에코프로 먼저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잡고 알테오젠을 잡겠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 1위를 오히려 HLB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5위에 있을 땐가요? 4위에 있을 땐가요? 그때 제가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할 거라고 점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절반도 안 됐었을 때예요. 그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갈아엎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예측처럼 이번에는 HLB가 그럴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추천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HLB 쪽으로 우리가 좀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싱숭생숭 또 바이오주들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투자 심리는 나아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께서 또 많이 매달렸더니 흔들고 바이오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주들이 아직 끝을 보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장성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야에 있어서 당장 내는 수익이 아니고 기술에 대한 어떤 뭐 이를테면은 신약 물질에 대한 그게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다면은 성장성을 무궁무진하게 밸류에이션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바이오주들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바이오주들의 급락 흐름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좀 멀리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옥석 가리기도 시작되겠죠. 어떤 진짜 이거는 뭐 후보 물질이긴 신약 후보 물질이긴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라이센싱 아웃에 대해서 아무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종목들은 주가는 오르지 못하거나 급락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가능성 있는 종목들 사실상 펩트론도 뭐 IR 목요일 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거고요. 이런 점들 생각해서 좀 자신감 가지고 바이오주들 바라보면서 저가 매수 노려보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HLB였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